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말엔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이십니다. 이동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이가 몇 살쯤 됐나요? 4살 딸입니다. 4살 딸. 네네.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돌 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요.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셨습니까? 예, 큰 아이도 그 해당 어린이집에 다녔었기 때문에. 예. 큰 아이들 다닐 때도 별다른 이상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 해서 그냥 믿고 보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건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현재 저희 아이는 3월부터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네네. 예. 지난 3월 2일 전에 다니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어린이집 예. 원장으로부터 아내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예. 바로 아내가 어린이집으로 갔더니 다른 원아 부모님의 경찰 신고로 CCTV 확인 중에 저희 딸이 피해 사실도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거라 전해 듣고 돌아왔고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아내와 채영이 경찰서에 가서 해당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어떤 장면이 찍혔던가요? 영상에는 문틈으로 다른 방을 쳐다보는 저희 아이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간식을 먹지 않은 제 아이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 또 아이가 쓰러지자 한쪽 팔을 끌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여러 아이들에게 저희 딸을 때리도록 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4살 아기한테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네네. 그럼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경이 드셨겠습니다.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돌이 되기 전부터 심장 쪽이나 면역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 살이를 오래 한 딸이라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CCTV를 하긴 하니까 네네. 선생님 따님뿐만이 아니고 네네. 많은 원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면서요? 그것도 한 명의 교사만이 아닌 여러 명의 교사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로밖에 접할 수는 없지만 CCTV를 분석할수록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가 늘어나서 현재는 교사 5명이 입건되고 피해 아동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폭행 사실 전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60일치 분량에서 경찰에서 확인한 교사들의 신체적 학대만 1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또 청각 장애아동 1명도 학대 피해자라고 추가로 밝혀졌고 심리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절반에 이르는 교사가 입건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몰랐다는 어린이집의 답변에 더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장애아동도 폭행을 당했고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고 정서적 학대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 근데 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친손자 외손자도 똑같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알았으면은 그걸 가만히 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더 화가 나는 점인데요. 예. 어린이집 이사장인 원장의 남편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원장과 원장의 딸, 며느리까지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며느리는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딸은 현재 주임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예. 어린이집 원장이나 관리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CCTV 확인을 통해 학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 본인들이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이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한 반성보다는 본인도 피해자로고만 주장하는 모습에 다른 피해 아동 부모님들의 아픔이 오히려 묻히는 것만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지난해 1월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평판은 좋았었던 모양이죠? 이런 폭력 사태를 숨기고? 그거는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인증기관에서 보기에 나름인데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선생님 따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옮겼는데 네네. 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계속 그 어린이집에 그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면서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 아동 중 상당수가 현재도 그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피해자 모임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의견을 나눈다든가? 저희 뭐 단톡방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 뭐 지금도 등원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전면에 나서기 꺼려지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 중에 있고. 네네. 그 원장이나 해당 교사들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는 들으신 게 있나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예. 네, 저희 아내한테는 전화가 와서 뭐 죄송하다는 이런 사과 얘기는 했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아직 CCTV는 분석 중이죠. 전부 다 분석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저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던데 아버님이 네네. 그 원하시는 거는 일단 진상규명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뭐 다른 어린이집 그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엄정한 처벌과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전에 어떤 인증을 받고 어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던 간에 재개원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확실한 그런 규정이 있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다행히도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네네.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던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네네. 아버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이동윤님이었습니다. 앞서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관련으로 해당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왜 이런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지 어떤 대책이 시급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주 어린이집 학부모 인터뷰했는데 들으셨죠? 네네.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한 이런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더욱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대체 평가 인증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평가 인증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우리 나이로 4살이니까 만 2, 3세밖에 안 되는 아이를 배를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뭐 바닥에 눕혀서 끌고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대표님께서 그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가끔가다 뉴스로 접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 전까지 많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상담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상담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 보육이 많아서인지 어린이집 관련 상담은 저희 협회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보가 아니고 신고가 아니고 상담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관한 어떤 그 학대도 문제가 되지만 장애통합 어린이집 관련 상담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어린이집이 장애 통합이던데요? 네네.
때문에 이 장애통합 관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제대로 부모님한테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 장애 아동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이제 어떤 생활적인 사고를 당하는 것을 핑계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해당 어린이집이 교사가 1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5명이 입건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이 그것을 말리거나 또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 이거는 폭력이 전체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만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어린이집을 보면 뭐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여러 명의 교사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주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연결했으니까 앞에서 제주 어린이집 학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럼요. 가정 어린이집 학대가 더 많습니다. 가정 어린이 학대가 더 많습니다. 네.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님 혹은 친인척, 그런 사람들도 학대를 하는데 주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이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사건, 특히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재판부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보는 그 가해자들은 너무나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 같은 모습이었고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거나 다정하거나 싹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동학대는 어떤 주폭이라든지 또 가난한 집에서 일어날 거라는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접 가서 보면 중산층의 평범했던 사람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좀 있고요. 교수라든지 특히 이제 종교인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아동학대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조금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 어느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문가들보다는 현장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셔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 매뉴얼이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졸속이다 어쨌다 하더라도 법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는 그러면 좀 보완 방법을 생각해서 법에다가 약간의 보완을 감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예. 네. 근데 단순 학대를 넘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사건들도 최근 많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이 아이를 학대로 해서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2019년도에 보면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42명 중에서 24명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아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20대 초중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어린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 자신이 이제 자기인들의 원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또 제대로 어떤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린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이라든지 취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 가장 어리고 만만한 아이한테 풀어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방임 같은 경우 신체적 학대도 문제지만 방임으로 아이를 굶겨 죽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 쳐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후대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대표님 생각하실 때 시급한 대책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안 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조기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또 사례 관리를 하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좀 강화가 되어야지 제대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분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전문 인력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임하는 사명감이라든지 책무성도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인이 같은 경우도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는 것은 현장 인력들의 어떤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 전문 인력 같은 모든 외국 사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분리를 하고 물론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원가정으로 아이가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분리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방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방임 같은 경우도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처벌이 강화가 될수록 이것은 심각한 범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부분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임을 알고 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좀 강력한 처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면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신고인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일반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까지가 할 일이지 이걸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인력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심만 들어도 신고를 해달라. 그럼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